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사흘째가 됐는데 여전히 비상대책위원장을 못 정하고 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누가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겸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어요. 아, 차라리 네. 네.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를 정확하게 그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고 한번 치면은 뭐 천막당사로 나가고 뭐 당 색깔 바꾸고 그렇죠, 네. 절 갑자기 하고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름 바꾸고. 갑자기 뭐 김종인 같은 사람 데려와서 뭔가 뭐 새로운 강령 당규 바꾸고 막 이런 거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권선동 원내 우리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탄핵한 거 만약에 기각되면은 나 국회의원 처벌하겠다고 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하고 굉장히 동일한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다 처단하는 거나 처벌하는 거나 그러니까 그냥 권성동이 하면 좋겠다. 아 그냥 끝을 더 보여줘라. 어차피 이 정권의 문을 원조 윤핵관 권성동이 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뭐 정권의 문을 권성동이 닫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국힘 문도 권성동이 닫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 생각이 아니 들어요. 말씀대로 네. 권성동 의원 본인도 권한대행을 하면서 내가 당대표도 겸하고 싶다 이런 의사인 것 같은데 어제 의총을 열어서 회의를 해봤더니 또 다른 생각 가진 분들이 또 많습니다. 또 보니까 아니 근데 네. 지금 내란에 동조하는 범내란 공범 세력들이 국민들에게 이런 아픔과 상처를 주면서 지금도 당권 누가 먹겠다라고 욕심내는 모습도 웃기지만은 네. 정리가 안 되는 건 더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대로 이게 옛날처럼 쇼도 못해요. 왜냐하면 내란을 겪은 이후에는 쇼도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서 이제 그렇죠. 국민들을 네. 속일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라는 거고 이거 제가 홍보하는 거 아니고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네. 시방쇼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최고의 채널이죠. 2024년도 6월 27일에 보수학개론 1타 강사 신인규가 설명하는 국민의힘 전격 맞아 대분석이라는 이거 팔토시 끼고 예, 그 기억납니다. 아주 예. 명령상 있고요. 현재 10,000분밖에 안 보셨어요. 이거 좀 더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 내용이 뭡니까? 그게? 여기 보면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전당대회 전에 한동훈이 되고 뭐 원희룡이 되고 제가 분석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향후에 국민의힘은 망한다. 그럼 비대위가 들어오는데 비대위는 비대위원장 김재섭으로 갈 것이다.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여기서. 그 당시에 아 이미 예견을 이미 얘기를 합니다. 5개월 전에. 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TV조선 어제 보도에 의하면 네. 김재섭 의원에게 콜이 갔다는 겁니다. 맞아, 그 비대위원장 얘기 하라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는 예언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본인이 네. 거부했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고사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고사하는 네. 분위기인데 근데 저는 왜 김재섭 의원을 제가 주목을 했냐면 이제 이 당에서는 김재섭 의원 정도가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김재섭 의원이 고사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희망이 없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 주소고요. 저는 오히려 아무도 올 사람 없을 거거든요. 그럼 내부에서 뭐 중진들 해봐야 그나물의 그 밥이라 아무 감동도 없으니 차라리 칼날을 맞춰라. 물론 권성동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만은 더 칼날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 된다. 차라리 전광훈이 오거나 아니면 김건희 씨가 와서 하는 게 더 칼라가 맞다. 오히려 망할 때 문을 닫을 때 확실히 문을 닫는 게 전 더 낫다나 보고요. 네. 이건 뭐 제가 농담만 섞었으니까. 명태균 어때요? 명태균. 아 구속돼 있어가지고. 근데 만약 안 되나?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진짜 정신 차려서 비대위를 정상적으로 모시고 싶다면은 비대위원장으로 신인규를 추천합니다. 셀프 추천. 네. 제가 들어가잖아요. 전 당원 가입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완전히 해체합니다. 완전히 해체형. 그러니까 수구퇴행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는 비대위. 제가 갈 테니까요. 그때 좀 힘 좀 많이 실어주십시오. 아니, 결국은 이제 이 시국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떤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가장 먼저 근본적인 질문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입장을 내놔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중진 의원들 이름만 계속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금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김재섭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요? 네. 아니 탄핵에 찬성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한동훈이 지금 탄핵에 찬성 본인도 뭐 제가 표결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표결도 안 하고 본인은 탄핵 찬성이라고 의견을 밝힌 한동훈을 쫓아냈다. 뭐 이게 한동훈의 정치력이 어땠든 그런 걸 차치하고 근데 탄핵에 찬성한 김재섭을 안 치겠다라는 건 이게 무슨 코미디예요 이게?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한 사람들 중에서 나오는 게 맞죠? 그게 그렇죠. 그게 당의 네. 주류라면은 그래서 제가 권성동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아. 확실하게 본인의 의사를 얘기를 하고
어떤 뭐 최근에 하는 행동들도 보면은 이 정당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하면은 윤석열을 계속 수호하고 계속 탄핵 반대하고 그리고 그 탄핵 심판 시간 끌려고 하고 있고 뭐 현재 뭐 네. 재판관 뭐 임명 못한다 이런 주장 다 하루 반나절 만에 기각됐어요. 그거 다. 근데 그런 주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하는 게 가장 저는 진짜 좋다고 네. 농담이 아니라 어. 그래서 본인들의 이게 정치라는 거는요. 뒤에서 특히 국힘 중진들이 많이 하는 건데 공작을 벌여요. 공작을. 공작의 국힘인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대놓고 나와서 다 얘기해라. 그리고 의원총회에서도 자기들끼리 소리 내지 말고 다 방송 나와서 여기 정치 비상구에 네. 나와가지고 그 탄핵 반대하신 분들 나와서 본인 주장하시면 되잖아요. 네. 이게 좀 공론장에 나와서 그렇지.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가장 공론장에 가까이 있는 분이 누구냐? 권성동이다. 아니 근데 공론장에 가까이 있는 분인 건 맞는데 어제도 봤더니 기자들하고 사후 브리핑을 하는데 MBC 기자 질문 안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레전드야. 아니 저는요 언론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그렇게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천박하게 가지고 있는지 정말 놀랬고요. 더 기가 막힌 거는 MBC를 무시한 다음에 뭐 다음 질문하는데 갑자기 누가 손을 들어요. 그러더니 네. 조선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어떤 기자분이. 와. 그래서 저는 이 참 동료 기자들도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게 아니 MBC 기자도 언론의 자유에 포함되는 언론사잖아요. 그럼요. 근데 자기 네. 동료가 그런 취급을 받고 있으면 다 같이 항의를 해서 보이콧을 하는 게 정상이지. 현장에서 남이 네. 피해 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냅다 내가 먹어야겠다 질문권. 이거는 좀 기자 정신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해요. 지금 국민의힘이 내란 공범, 내란 선동 세력으로 이 지금 나라를 엉망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누가 당권 먹냐, 누가 네. 다음 대권 먹냐 이 노림수만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얼마나 파렴치합니까? 그러니까. 전 이런 모습도 어제 그 기자 사회에서도 야 MBC를 그렇게 핍박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나는 아니니까 괜찮아. 나만 아니면 돼. 얼마나 천박합니까? 전 그러니까요. 어제 보면서 네. 야 대한민국이 언론 개혁이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국영 생각이 기자였으면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저요 언론인 아니라니까 지금. 아니 갑자기 손 들고 국영입니다. 만약 언론인이었다면 네, 옆에서 언론인이었다면 MBC가 다 핍박받는 거 바로 봤어. 하고 진짜. 싶은 질문을 받아서 제가 다시 물어봐요. 아, 역시. 네, 그런 정도의 공동체 참 두뇌 의식이 그렇지. 충만합니다 제가 이런 상황인데 아니 탄핵 표결 하루 전에 MBC 이제 경남에서 지역에 있는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 만나가지고 표결 참석과 입장을 좀 물었는데 MBC 경남 기자가 정점식 의원을 만나가지고 지역민들이 궁금해한다 이런 얘기를 물었더니 전혀 안 궁금해할 거리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진짜로? 그게 지금 방송에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와. 이 좀 뭐 솔직하고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원래 이제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첫 번째 투표하기 전에 1차 그 부결됐을 때 불참해가지고 네. 그때 한 205표 정도 예상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204표 나왔잖아요. 음. 사실은 이거보다 더 나올 거다. 뭐 220표 얘기까지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국힘은 절대 그럴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상당수가 또 분위기에 따라서 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표결에 들어가자고 하는 네. 사람이 한 10명이면은 너무 티가 나지만 한 30명 되면은 왜 다 표결에 들어갔냐면요. 아예 불참을 해버리면은 이거를 탄핵을 막 저지하는 게 너무 선명하잖아요. 근데 일단 나 들어간 다음에 나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분위기 따라서 만약에 찬성하는 게 분위기가 좋으면은 가고. 나도 예. 찬성 던졌어. 심지어 내가 반대나 부결을 던지거나 무효표를 만들었어도 나도 찬성 던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무효표, 뭐 기권표 막 이런 게 이제 다 섞였는데 그렇죠. 실제 찬성을 하는 사람은 딱 204명, 205명밖에 그러니까 12명밖에 원래 안 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정점식의 이 표현은 굉장히 좀 거친 말로 하면 싸가지 없이 국민들한테 지역민들한테 얘기를 한 건데 네. 이거는 전략적 모호성이에요. 그러니까 아, 나름의. 오히려 그런 전략적 모호성을 택한 거다. 나는 예. 반대다라고 하기에는 또 막 돌팔을 아, 맞을 것 같고 그렇네. 나는 네. 찬성이다라고 하기에도 또 뭐 누가 뭐 반대할 네. 거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이 정당의 108명 중에 90명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진종호도 그렇잖아요. 진종호. 진정호 진종호도 의원도 그랬지. 네.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 초선 대표를 맡고 있는 김대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사과를 해야 된다. 우리가 계엄이고 108명 국회의원이 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말도 했다는데 근데 이런 의견들이 뭐 소수 의견인 걸 떠나가지고 아예 씨알도 안 먹히는 상황이 또 맞잖아요. 근데 저는요 국민의힘이 이제는 이제 양심의 문제로 봐요. 이거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인데
항상 본인들의 문제는 천착하지 않고 지금도 무슨 당에 대한 문제 나오면은 민주당의 이재명 체제보다 우리가 뭐 낫지 않냐 항상 남 얘기를 하거든요. 네. 본인 문제를 지적당할 때 저는요 당내 민주주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뭐 안철수 의원이 당내 민주주의 회복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길게 내셨는데 네. 전혀 감동 있게 들리지가 않아요. 대선 주자의 메시지여도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국민의힘은 어떤 한 집단에 의해서 사유화된 게 아니라 그냥 윤석열의 꼭두각시, 윤석열의 장난감으로 전락해버린 당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대통령이 권한정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을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 정당 맞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당의 자율권, 네. 정당의 존립 근거가 이미 해치된 당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죠. 이런 정당을 더 놔둬서 국민들에게 더 해악을 끼치도록 우리가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는 국민의힘이라는 세력은 낡았기 때문에 이제 수구퇴행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제는 공적 영역에서 우리가 몰아낼 것이냐. 전 이미 국민들이 내란을 겪은 이후부터는 그 국민의힘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은 물론 국회 안에 108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조치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앞으로 새 정부 들어오면요, 정당 해산 제소부터 해가지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부터 해가지고 정치적인 심판을 거듭하다 보면 저는 저 수구퇴행 세력은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입에 민주주의, 전 정당 민주주의 이런 걸 올릴 자격이 없다라는 이미 명확한 규정을 전 국민들이 내리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이 집권 여당이 온 국민이 목도한 내란 범죄에 대해서 명확한 심판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보면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떤 거냐면 공수처의 출석 요구서도 받지 않고 뭐 온오프를 막론하고 받지 않는 데다가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으면서 수사에 비협조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생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화환이 많이 왔는데 화환은 또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소환장은 안 받고요. 소환장을 안 받고 뭐 화환 온 거는 다 접수해서 이렇게 다 받았다고 하니까. 화환하고 명품백만 받네. 그러니까 뭐 양주도 그때 받아서 어디 이런 거 폐기했는데 누구 뱃속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고. 책도 받고 버렸는데. 책을 버리고. 그러니까 뭐 제가 여러 번 비유를 했는데 이 보수는 정치 지도자를 군주로 여깁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 민주공화정의 시민이 아니라 입헌 군주정의 신민이에요. 왕을 보듯이, 그러니까 네. 왕 뭐 좋아한다기보다는 왕의 지배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그게 그러니까 전반적인 게 있는데 특히 의원들, 국회의원들은 매우 그게 심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태가 이렇게 왔으면요, 이거는 동료 의원들을 비판하거나 자기들끼리 싸울 게 아니라 윤석열을 비판을 해야 돼. 뭐가 됐든 탄핵에 심지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렇죠. 윤석열을 먼저 비판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의 입장이 있고 국민들한테 사과도 하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특히 친윤들 중에서 윤석열 비판한 사람 한 명이라도 봤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막 맞아. 사석에서는요, 국힘 사람들 만나면 막 화내요, 사실은. 아, 이 지경을 만들었냐? 어떻게 예.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평생 보수만 괴멸시키고 가냐. 어떻게. 박근혜 쳐놓고 보수 망치더니 이거 김웅 의원이 한 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인생 보수만 망치는 뭐, 내가 당에 입당하기다 이 당 들어가면은 내가 당 뽀개버리겠다.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실제 뽀개버렸어요. 이준석 3개월 안에 쫓아내고 당 뽀개버리겠다. 한동훈 쫓고 공약 이행률이 매우 높. 쥐약을 먹었기 때문에 그때 쥐약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이 정당에 저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204명이 가결이 나와가지고 탄핵 가결이 나와서 좋아할 게 아니라 내란을 일으켜도 명시적으로 85명이 반대를 하는 두둔해준다. 나라예요. 네. 이 나라가 거기에 뭐 기권 뭐 무효까지 하면은 96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를 그렇죠. 사실상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고. 아까 신은규 대표님이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는 민주공화정 우리가 네. 민주주의 체제를 조금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정당은 이제 좀 도태시켜야 된다 사실은. 아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오늘 24일까지 헌재 뭐 입증 계획이라든가 증거 목록이라든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분이 보통 법률가 출신도 아니고 검찰총장까지 지낸 분인데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헌재에 필요한 절차에도 협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보면 탄핵 심판 소리 내라고 했는데 아직 받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예 받지도. 그리고 요구서조차도. 아니 저는요 네. 그 자체 행위도 저는 2차 내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씨가 본인 입으로 그랬잖아요. 나는 법적 정치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맞아요. 근데 그 당당함이 왜 없습니까? 음. 그리고 본인이 과거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 소환장 보내고 구속시켰겠어요. 자기 부정이잖아요. 30년 동안 법으로 밥 벌어먹고 살아온 대한민국의 그렇죠. 검찰 공무원이 본인이 대상이 되니까 나는 법 위에 있어. 나는 법 안 지켜. 그러니까 내란도 한 거예요, 이 인간이.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정말 연민조차도 아까울 지경인데 전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내란을 두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내란 선전 선동죄가 있습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이 선전 되거든요. 선동죄. 네. 내란 선전 선동죄가 있어요, 형법에.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내란을 내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선전 선동입니다. 조심해야 되고 왜 내란인지를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내란이 왜 내란이냐? 비상계엄이라는 것은요, 군을 동원합니다. 군을 동원해서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제약하거나 박탈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인권 침해가 있겠죠? 당연히 체포하면 그다음 고문합니다. 자백받아서 처벌하고 자기들만의 독재 국가를 만드는 게 이 비상계엄으로 가는 거였어요. 내란의 길이. 네. 그러면 내란을 갔던 사람,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사람이 그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계엄을 해제합니까? 계엄을 해제시키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할 수 있을까요? 자기들이 죄를 다 져놨는데? 나 처벌받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독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시대도 김재규의 총탄으로 끝냈지 박정희가 스스로 계엄을 해제해서 끝낸 게 아니에요. 전두환도 자기 살려고 그 노태우에게 권력을 이양하면서 끝낸 거지. 그렇지. 이게 국민들한테 권력이 넘어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게 내란이냐?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헌법에 요건이 엄격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첫 번째가 전시 사변 국가 비상 상황일 때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데 했어요. 그 절차 위반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계엄에 대한 최종 판단권은 국회에다가 놨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해제해 풀어. 그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들은 계엄을 선포하자마자 어딜 갔느냐? 비상 상황을 처리하러 간 게 아니라 국회에 들어가서 창문을 부시면서 국회를 장악하러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이 선관위까지도 지금 들어가서 체포조의가 나오거든요. 야당 지도자들 말살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선관위까지 추가로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네. 이게 내란이 아니면, 그러니까 국회를 장악해서 계엄을 못 풀게 만드는 게 이자들의 그 비상 계엄의 목표였는데 이걸 내란으로 안 부르면 뭐가 내란입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내란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 자체가 저는 선전선동이 될 수 있으니까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김준일 대표님 말씀에 1000% 동의하는데 국민의힘은 왕당파예요. 이 왕당파는 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독재 세력입니다. 독재 세력이고 내란 선전 선동 네. 세력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들을 이제 보수라는 말을 쓰지 못하도록 제가 경향신문 발, 경향TV 발 가처분 신청합니다. 자, 여기서 말로 가처분해요. 앞으로 보수란 말 쓰지 마세요. 그냥 수구 퇴행 세력, 네. 수구 퇴행 세력이라는 말만 쓸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가처분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더 네. 이상 저런 세력들은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기초 자격이 없다. 저렇게 봅니다.